오늘 함께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장관들 불러들여서 릴레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했죠. 이 산불 대책 한번 모색해보자던 한국당 회의. 차관들 전원 불참에 비하면 큰 대조가 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장관들 바쁠까 봐 우리가 차관들 오라 그랬어요. 이게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눈물은 외면해도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분노해보세요. 내용 들어보세요. 제대로 부처가 안 챙기고 있잖아. 제가 모시고 오는 것처럼. 행사 있으신가 봐요? 현지에 참여하시는데? 네. 이 장관들이 조까지 짜서요, 여당 대표와 만나고 이 여당 대표의 막강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당까지요, 젊은 층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거 봐서는 김성수 평론가님, 네. 이제 총선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총선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네. 저는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젊은 층과의 만남은 확실한 의도가 보이죠. 저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포스터를 보면은 진짜 핑크빛으로 아주 샤방샤방하게 포스터를 빼고 네. 꽃다발을 딱 들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개그맨 황현희 씨가 또 사회를 보죠.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2040들에게 아주 맞춤형인 어떤 모양새들을 갖다가 짜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뭔가 그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얘기하면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젊은 층에서부터 이제 좀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최근의 행보들을 좀 되짚어가면서 총선을 갖다 대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과의 오찬 회동도 야당에서는 이거 분명히 총선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속내들이 진행이 됐는지는 그 오찬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네. 오고 갔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당 선거 승리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오해를 사지 않게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런 여권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한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금 안 그래도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뭐 여당 대표니까 어느 정도는 뭐 프리미엄이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네. 뭐 시기적으로도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그 시점에 모든 부처 장관들을 다 불러들여서 오찬을 갖는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그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회동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안 때문에 뭐 현안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당 대표 정도 되면 네. 그야말로 각 부처마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표실로 그 장관들을 불러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그런 형태가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장관을 만나는 것은 네. 이건 굉장히 보여주기식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절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네. 식의 회동이 과연 이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연 이것을 좀 동의를 해준 그런 그 건지도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저는 장관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에 좀 응해서 조 단위로 조를 짜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장관들 중에도 정말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18개 모든 부처 장관들을 만나기는 하죠. 김철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무원 군기잡기나 장관 줄세우기 아니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외연에서 한국당은 국회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을지요?
글쎄요, 그게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대단히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정협의라는 그 공개적인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당정청 협의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굉장히 꽤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는데 정치권에 있는 동안 네. 당대표가 장관들을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전원을 다 만나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이낙연 내각이 사실 네. 국민들한테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 정부가 사실 청와대 정부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 나서서 국정을 네.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의 얼굴만 보이고 장관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심지어 여당의 대표가 네. 조를 짜서 오찬 회동을 하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이런 식의 그 내각이라면 결국은 네. 도대체 내각의 장관으로서 소신과 본인이 추진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 네. 눈에는요 장관이 안 보여요. 과거 정권의 장관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네. 정책의 최종 결정자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고 네.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모습이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그 내각의 장관들은 네.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만 보이고 이제는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만 보이는 이런 정부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네. 이건 잘못된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삼철이라 불렸던 문 대통령 측근 인사들까지 잇따라서 이제 역할을 부여하곤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결국 국회로 돌아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 대표는 청와대에 또 역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 이미지 어떤 생각일까요? 막말에 대한 최후 통첩 오늘 볼멘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거친 발언이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 모양이던데요. 공천 룰도 이제 막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점수를 주겠다 아마 구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왜 우리 입을 틀어막냐라고 하는 반발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김문수 지사가 야당은 입이 무기다. 그런데 왜 틀어막느냐 이렇게 이제 네, 반발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근데 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성교 의원이 이제 밖에서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는 등 이런 네.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어떤 자유한국당이 어떤 신뢰랄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전에 이제 지지도가 좀 올라왔었는데 한 30%에서 지금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민생 투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보수의 결집은 시켰는데 우리가 보통 집도끼라고 말하죠. 네. 근데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2040 세대랄지 아니면 여성 유권자로 외연 확대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런 막말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본인의 네. 어떤 입지에도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경고를 확실하게 했는데 이제 경고만 갖고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신상진 의원이 막말할 때 감점을 주고 네네. 부적격자로서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제도화를 시켜버리면 네. 아마 내년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막말은 들어갈 가능성 거의 앞으로는 막말하는데 굉장히 삼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네, 네. 김문수
전 의원의 저런 뭐 어떤 야당이 무기다 하는데 그것은 말에 하기 나름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자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간색이 아닌 핑크색으로 이벤트 홍보에도 나서고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분을 포용할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정하긴 했지만 야당은 그렇게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말이 네. 무기인 건 맞는데요. 지금은 거의 흉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흉기인데다가 흉기도 보통 흉기가 아니고 자기 발등에 자꾸 총을 쏘는 그런 흉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그 밀레니엄 핑크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황 대표는 좀 이미지 전환을 이제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는 다 이제 모았다.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자. 자 그러려면 이제 중도나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려면 네네. 지금 같은 너무 이 극우적인 이미지를 좀 탈각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가져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막말의 진원지 내지 막말의 유발자가 황교안 대표란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네. 황 대표가 뭐 이 좌파 독재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다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네. 하냐 하면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면 황 대표하고 코드를 맞춰야 해. 자 그러려면 황 대표보다 우리가 더 나서서 네네. 예, 거의 뭐 방패막이 역할을 생각하고 네. 그냥 더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게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이다. 자 그런데 황 대표의 또 다른 또 이제 실책은 뭐냐면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전환 변신을 깨하기로 했으면 네. 확실하게 징벌을 해야 되는 거죠. 처벌을 하고 예 그런데 이제서야 뭐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니까 이게 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런 그 막말에 대해서 엄정하게 네.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표에게 저도 여기 있어요라고 하고 충성 경쟁처럼 더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의 의중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라고 해가지고요. 대규모 당 역사상 가장 매머드급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족시키기는 했는데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아니면 황 대표의 입을 따라 보게 될까요? 의도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경제 대전환 특별기구인데요. 뭐 77명 네네. 당 내외의 인사들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대한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사실 네.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전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휘하에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네. 총리도 했고 그랬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사실 벗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때도 황교안 대표는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사실 민심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졌거든요. 아, 네. 그만큼 확장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네. 오늘 아마 취임 100일 정도 될 건데요. 취임 100일일 겁니다. 근데 100일쯤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이 여러 가지 행보들은 결국은 집토끼는 잡았으나 네. 산토끼, 아.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마치 그 미국 공화당의 티파티라고 하는 당내에 강경 세력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극우화된 또는 뭐 애국당화된 어떤 그 강경 세력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포위되는 네. 그 포위망을 뚫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잘 뚫어질지 저는 네. 뚫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의원들의 막말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막말도 정영기 의원, 민경욱 의원, 그다음에 한성교 사무총장까지 이 막말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당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당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5.18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네네.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결국은 깔아 뭉개듯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식이 된다면은 결국은 네. 중도층과 국민 전체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업 평론가님, 지금 그동안 이제 집토끼를 지키면서 지지율을 확보했다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었는데 저렇게 핑크색으로 바꾸면요.
앞으로 외연 확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양자 대결 지지율까지 나오던데 이 풀을 넓힌 여권 주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좁혀지는 양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양자 대결 구도를 이렇게 보면은 네. 아직까지도 원래 이전에는 그 양자 대결 구도를 했었을 때도 황교안 대표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그 조사들이 덜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30%에 갇혀버렸고 황교안 후보는 네. 그리고 또 다른 야권 특히 이낙연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가 40%를 넘어서는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또 보이고 있는 네. 이런 구도들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색깔도 네. 핑크색으로 바꾸면서 빨간색의 어떤 보면은 빨간색 하면 박근혜 딱 네네.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경제 안보 분야의 대전환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면서 대안을 우린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집 밖에 있는 토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 전달에 있어서는 통로가 많이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언론들 이외에 네. 다양한 소통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튜버들 중심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전부 빨간색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나만의 어떤 소통 도구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그 과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